오늘은 이제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형 전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형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요, 지금까지 계속 학업부 수형 전형은 일반고 비율과 특목고 비율이 거의 반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입시에서는 어떻게 됐죠?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부 수형, 계열적 합병을 전부 다 복수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었죠. 그 탓인지 일반고의 합격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반고의 합격자 비율이 거의 62.5% 높아졌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이 되게 높아졌죠. 경쟁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제가 계속 발표되기 이전부터 4등급 때는 거의 없을 거라고 제가 계속 예측했는데 저희 예측이 맞았죠. 거의 4등급 때는 없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통합 수학으로 인한 문과 학생들에 대한 수능 체제에 대한 어려움, 또 수능 국어에 대한 어려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이제 이 학업부 수형 전형을 갖다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은 1단계를 갖다 1단계가 6배수였죠.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 중에서는 통과한 학생들 중에서 그다음 면접 응시율과 충원율까지 따지면은 문과 학생들은 대부분 다 합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 대부분 다 1.4 미만, 의대 같은 경우도 1.59대 1이었습니다.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교과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내신의 레인지 안에 들어오고 비교과에 자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이제 고려대 학업부 수형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수능 체제를 맞춰야겠죠. 저희가 이렇게 이제 저희 합격한 학생들을 보니까 생명과학부라든지 가정교육과라든지 상당수의 학과에서 합격자 발표한 최저 내신 것이 저희가 지도했던 학생들이었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바로 이제 수능 체제도 맞췄고요. 비교과가 좋았기 때문에 내신이 좀 불리하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합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오늘은 학업부 수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리고 어디까지가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나 특목고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한지도 한번 이런 오늘 제가 분석해드린 자료를 보시고 한번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제 2021학년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요, 모집 정원이 1213명에서 908명으로 줄었죠. 그러니까 지원자는 13,141명에서 16,928명으로 증가했죠. 그래서 오히려 모집 정원은 305명 감소했는데 그 다음에 지원자는 3,787명 증가했죠. 이제 복수 지원 영향이겠죠. 경쟁률이 10.83대 1에서 18.64대 1로 증가했고요. 면접 응시율이 80.6%에서 68.7%, 인문은 64.6%였고 자연은 72.9%였죠. 그래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56.3%에서 48.1% 하락했죠. 인문은 41.2%, 그다음 자연은 54.1%죠. 언급했듯이 이제 통합수학이나 이제 국어에 대한 난이도 실패, 그다음 코로나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이 낮아진 결과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을 보니까 한 1.98대 1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면은 이제 복수 지원이 가능한 일반고 비율이 높았고요. 그다음에 경쟁률도 높았기 때문에 합격자 교과 등급은 아무래도 일반고 비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뭐죠? 내신은 높겠죠. 그래서 2021학년 때 인문이 2.54였는데 2022학년 때는 평균 등급이 이제 2.17로 올라갔고요. 자연도 2.22에서 1.88로 올라갔습니다. 0.3등급 정도가 이렇게 올라간 결과를 보였죠. 그 다음에 이제 학업부 수형 인문의 면접 응시율과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을 갖다 보면은요. 이제 빨간색 그래프가 이제 면접 응시율이었고 수능 최저 충족률이 이제 회색이죠. 면접 응시율은 전체 평균 64.6%였고 그다음 전체 평균 수능 최저 충족률은 전체 평균 41.2%였죠. 경영대학을 보더라도 면접 응시율 68.1%, 그다음에 수능 최저 충족률이 54.6%. 문과대학 같은 경우는 면접 응시율이 59.5%, 그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이 29.0%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학별로 보면은 대략 이제 면접 응시율 60%대,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충족률은 40%대 이렇게 나왔죠. 충원율이 있네요. 충원율을 보면 경영대학이 얼마였죠? 경영대학이 119.1%, 문과대학이 29.2%, 식품자원경제학과가 15.4%, 전경대학이 107.6%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건과학대학이 가장 적었죠. 6.3%, 전체 평균 66.2%였죠. 이걸 갖고 이제 단과대학별로 한번 저희가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경영학과는 16.14대 1이었는데, 자, 1단계에서 6배수 안에 뽑혔으면 어떻게 되냐. 면접 응시율이 68.1%였죠?
근데 수능 최저 충족률이 얼마였죠? 54.6%였어요. 0.546이죠. 그랬더니 2.23대 1로 줄어드는데 충원율이 얼마죠? 충원율이 119.1%예요. 그럼 어디까지 됐다고요? 219.1%까지 됐으니까 결국 면접 응시와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을 맞춘 2.23 배수의 학생들 중에서 2.191이 뽑힌 거니까 실질 경쟁률이 1.01로 줄어들겠죠. 사회학과를 예를 들면 이제 사회학과는 이제 전경대학이겠죠. 문과대학이겠죠. 18.10대 1의 경쟁률에서 6배수 곱하기 면접 응시율이 59.5%,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이 29%. 그죠? 그래서 얼마냐면 1.03대 1로 이렇게 줄어들죠. 물론 이건 사회학과 같은 경우 평균치이기 때문에 높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학과들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충원율이 29.2%였죠. 그래서 1.03은 1.29이라는 0.79대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저게 사회학과가 이제 문과대가 대표하는 학과였기 때문에 하니까 사회학과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식품자원 경제학과를 보면 18.23대 1이었죠. 1단계 6배에서 뽑혔어. 그 면접 응시율이 66.7%,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충족률이 28.8%. 그렇죠? 그러니까 1.15대 1로 줄어들죠. 그런데 충원율이 얼마였죠? 15.4%. 그러니까 1.15인데 1.15로 나누니까, 그죠? 그러니까 15.4%가 됐다는 1.15배수만큼 됐다는 얘기니까 1.0대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경제학과나 이렇게 교육학과, 국제학부, 미디어학부 이런 부분들의 단과대학별로 대표적인 학부를 갖다 아까 면접 응시율과 그다음 수능 최저 충족률, 그다음에 단과대학의 충원율을 갖다 계산했었을 때 대부분이 얼마가 나오죠? 1.0대 1밖에 나오지 않죠. 물론 이건 학과마다는 단과대학에서 경영학과는 경영대학 경영학과만 있으니까 상관이 없죠. 식품자원경제학과도 이게 정확하겠죠. 근데 이제 단과대학은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학과를 갖다 한 군데씩 선별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단계가 통과가 되고 면접 응시를 하고 수능 최저, 그 다음에 충원율까지 통과되면 대부분 이렇게 합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 이제 자연을 보겠습니다. 자연을 보면, 자, 면접 응시율이 전체 평균 72.9%였고, 수능 최저 충족률은 54.1%였죠. 생명과학대학이 면접 응시율이 74.5%,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49.3%였죠. 의과대학은 아무래도 이제 제일 높았죠. 면접 응시율도 81%,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충족률도 66.7%였습니다. 그죠? 제일 낮았던 데가 이제 간호대학이죠. 그러니까 면접 응시율이 60.3%,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은 23.9%였습니다. 이제 이런 경향을 보였고요. 충원율을 보면은 이제 생명과학대학이 65.4%, 그 다음에 이제 의과대학이 이제 가장 높진 않았지만 높은 축에 속했죠. 항상 100% 이상 항상 충원이 나오죠. 102.8%. 정보대학이 116.7%였고 간호대학은 0%였습니다. 전체 평균은 82.6%였고요. 이걸 갖고 이제 실질 경쟁률을 갖다 계산을 해보니 생명과학대학에서 생명공학부를 선택을 해서 봤더니 경쟁률이 20.23대 1이었죠. 1단계 6배에서 뽑혔어요. 면접 응시율이 얼마였죠? 74.5%,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49.3%, 그러니까 2.20대 1이죠. 근데 충원율이 얼마입니까? 65.4%예요. 그럼 얼마까지 됐다? 165.4%까지 됐으니까 1.654배만큼 된 거죠. 그래서 2.20으로 1.65 나누니까 1.33대 1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대를 보면 전기전자공학이 18.04대 1이었는데 6배수에 뽑혔고 수능 최저 충족률이 72.3%였어요. 근데 수능 최저 충족률이 56.7%니까 2.45배수가 되겠죠. 충원율이 얼마다? 96.1%. 그래서 196.1%까지 됐으니까 1.24배 정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실질 경쟁률. 의대를 보면은 29.89대 1로 굉장히 높았죠. 1단계 6배수입니다. 면접 응시율 81%였고 수능 최저 충족률 66.7%였어요. 그러니까 3.24대 1로 줄죠. 근데 이제 충원율이 얼마죠? 102.8%. 그러니까 얼마까지 됐다? 202.028배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실질 경쟁률이 1.59대 1이었죠. 간호대학은 왜 아까 이제 충원율이 없었냐? 15.62배수였는 경쟁률이었는데 6배수 뽑고 면접 응시율 수능 최저 충족률이 0.86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충원이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 다 붙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간호학 컴퓨터학과도 1.39대 1,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도 1.27대 1, 스마트 보안학부도 1.41대 1. 그래서 내가 1단계 뽑힐 자신 있는, 그러니까 수능 최저 맞출 자신이 있고 1단계 뽑힐 비교과가 있으면 내신만 레인지 안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고려대
학업부 수용에 적절히 지원해 보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저 내신도 문과인데 이제 높아졌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아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최저 내신도 문과는 대부분 학과에서 3.5등급 내외, 이과는 3.0등급 내외로 2021학년도보다 0.5등급 높아졌고,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또 진로 선택 과목 영향이 크겠죠.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생명과학 2가 등급이 들어갔는데 생명과학 2가 ABC야. 그럼 아무래도 ABC니까 어떻게 돼? 어려운 과목에 대한 소수 인원 과목, 소인수 과목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고 ABC로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신이 일반 선택 과목에 내신만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진로 선택 과목 영역 때문에 전체적인 내신에 대한 부분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휴브레인에서 합격한 이제 생명과학부 2.90 등급은 생명대학 합격선 최저 내신이었고, 그건 뭐 가정교육과 일반학과도 몇 개 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만 넣어놨고요. 경영대학 1.76 등급도 합격자 내신의 한 80%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과가 좋은 학생들은 충분히 고려대학교에 지원해도 합격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어떻죠? 고대 경영대학 보면은 얼마가 되냐면 이제 저게 이제 네모난 한 박스가 하단 부위가 25%, 상단 부위가 75%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선이 중앙값,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마른 모형대로 되어 있는 게 저게 이제 평균값이죠. 그러니까 2.5등급이 이제 75%였고 3.4등급대가 최저 내신이었죠. 고려대 경영대학에.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과대학은 어디까지? 문과대학만 유일하게 4등급, 한 4.12 이 정도까지 넘어갔죠. 근데 75% 컷은 얼마다? 2등급 후반대였죠. 대부분 학과에서 얼마가 됐죠? 이렇게 4등급 미만이고 3.5등급 내외에서 최저 내신이. 미디어 학부는 얼마죠? 미디어 학부는 거의 한 3.0에서 결정이 돼버렸죠. 이런 것이 이제 금년도에 합격한 학생들의 교과 평균 등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도 보면 어떻죠? 자연은 이제 더 높아졌죠. 자연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부가 어디죠? 최저 내신 2.9등급. 저희가 합격시킨 학생 거의 비슷한 내신이었고요. 이과대학 같은 경우도 이제 최저 내신이 3.2였죠. 그죠? 공과대학 같은 경우 최저 내신이 2.6등급대였죠. 그죠? 의대는 이제 최저 내신 평균이 1.40이었고 최저 내신이 얼마죠? 1.7, 1.8 정도 됐죠. 그러니까 사범대학도 한 3등급 정도 됐고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이제 합격자의 분포를 갖다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62.5%가 이제 일반고 학생들의 내신 등급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였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 62.5 합격을 했구나라고 보면은 대략 내신 위치가 어디인지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포를 갖다 나타냈죠. 그래서 이제 올해도 복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의 경우는 이제 표의 중앙값이 안정적 내신 컷일 거라고 보여진다. 그러니까 표에 아까 중앙값 있었죠, 중앙값 정도가 안정적. 뭐 지원 가는 건 62.5, 그 밑에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중앙값 정도가 내신 컷일 것 같고 특목고 자수하고는 표의 90% 내신 높아졌죠. 하지만 표의 90% 정도면 내신에 부여받지 않고 내가 비교과에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지원을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학업부 수용 70% 컷들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70% 컷들을 보면은 이제 경영대학은 2.41,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국어국문학과는 2.27, 그 다음에 이제 영어영문학과는 2.66, 도고동문학과가 좀 낮았죠? 3.44. 그 다음에 이제 식품자원경제학과 2.90, 경제학과 2.24. 이게 70% 컷이죠? 그래서 일반고가 62.5%, 통목고 자사고가 이제 아무래도 나머지 부분이니까 그걸 감안한다면 대부분의 이 내신은 특목고 자사고겠죠. 근데 내신이 높아. 이제 국어교육과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반고일 가능성이 있죠. 그죠? 1.74. 국제학부는 3.16이었고, 미디어학부는 2.27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학업부 수용의 자연을 보면 이제 생명과학부가 2.15, 생명공학부가 2.12, 그런 완전 식품공학과 이런 2.74 좀 낮죠. 그죠? 이과대학 같은 경우도 70%까지, 물리학과는 1.88로 높죠. 저건 일반고일 가능성이 있죠. 그죠? 70, 아무래도 이제 70% 컷이라 하더라도 1등급대인 학생들은 대부분 일반고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죠? 화학생명공학부는 1.97 이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인기학과는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이런 데는 2.63이었죠. 그죠? 전기전자공학 2.03이었고, 반도체공학 1.70이었고, 의대가 이제 1.51이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학과는
이렇게 이제 1.69였고, 역시 이제 사범대학생, 가정교육까지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비인기학과는 어디다 2.75등급도 이렇게 합격을 했죠. 저런 부분들은 이제 특목고 자사고일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일반고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3.4등급인 학생도 일반고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대 이렇게 학업 우수형 합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2.75등급인 학생 같은 경우도 비인기학과는 바로 이제 일반고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학과 1.69였고, 이렇게 이제 스마트 보안학부 2.01, 이런 이제 70% 컷을 나타냈죠. 금년도 고대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도 복수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되게 높아졌죠. 그리고 일반고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일반고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내가 내신에 대한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저 표의 중앙값 정도에 오면 안정적 내신 컷이라고 했죠. 근데 꼭 중앙값이 아니라도 70% 컷 정도 안에 정도는 약간 좀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70% 컷에 특목고 자사고가 지원했을 것 같아. 그거보다 약간 낮다 하더라도 내가 비교과에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한번 이렇게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내신이 높아진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바로 이제 ABC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 선택 과목의 내신만 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비해서 0.5등급 이상 높아진 경향이 있죠.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올해 이제 합격한 내신 컷의 한 90% 정도면 안정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 최저 내신이라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비교과가 우수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는 이제 교육부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의 핵심도 진로 선택 과목을 평가에 반영하라 이러기 때문에 작년에 합격했던 그 내신보다도 오히려 내가 심화된 과목을 이수하고 비교과가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더 합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언급했듯이 그쵸, 최저 내신이 저기니까 저기까지만 될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보다 조금 낮다 하더라도 그죠? 내가 심화된 과목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비교과가 우수하다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지원해 보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지원 전략을 짤 때 오늘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제 학교 추천 전형을 분석해 드렸고 오늘 이제 학업 우수형을 분석을 해 드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참조하셔서 지원 전략을 짜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였고 내가 비교과가 우수하다고 한다면 한번 고려대 학업 우수형의 1단계가 6배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것도 합격률을 높이는 그죠?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